안녕하십니까. 상하이 클래스 캡틴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 대선과 중국의 전인대 상무위 쪽에 세상의 모든 관심이 몰려 있습니다. 두 나라의 결과는 두 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전혀 무관할 것 같은 태평양 양안의 이런 두 이벤트가 선후 관계인 것도 있지만 인과관계가 되어버려서 과거에는 영향이 있다 손 치더라도 시차를 두고 발생했던 그런 일들이 이제는 실시간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투자자들도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재정, 이민, 관세 등의 세 정책 중에서 재정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므로 상하원을 다 장악하지 않으면 정책 전환이 쉽지 않고 그 입법의 과정도 꽤 오래 걸릴 것입니다.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을 말하고 있는 트럼프는 이민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세부 사항이나 세부 일정이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다만 대통령의 재량권으로서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관세인데 이 관세 정책은 그 문제는 어떤 경우라도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너무나 낙관적으로 시장이 보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온건하고 점진적인 진행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선거운동팀이 중국의 60%, 다른 나라는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는 했는데 시장은 뭐 한 번에 하겠냐, 1, 2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올리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지만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것은 트럼프는 본인이 단계적인 시행을 약속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만 때릴지 아니면 다 같이 때릴지입니다. 중국만 때린다면 그 영향은 사실 상대적으로 계산이 쉽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10%의 관세를 다 부과하게 되면 다국적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업체의 그런 계산의 복잡성 그리고 기업 심리에 주는 그런 영향이 더 막대할 것이니까 관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한다고 해도 단계적으로 온전하게 시행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중국의 60% 또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의 10%의 관세를 일거에 시행을 하게 되면 사실 미국 경제에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미국 경제는 1.4%의 GDP 그로스가 하락을 하고 인플레이션은 거의 1% 가까이 상승할 압력을 받을 것으로 대형 IB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물가가 오르고 미국 소비자와 그리고 기업들의 비용에 빵 충격을 줘서 경제 성장률도 하락하게 만들 것입니다. 셋째는 관세 충격과 상쇄 정책의 시행입니다. 시장의 일부 전문가들은 설사 고율의 관세를 때린다 하더라도 후속적으로 트럼프가 재정정책이나 또는 친기업적인 경제정책을 시행을 해서 예를 들면 규제 완화 같은 것이겠죠. 그러면서 관세 충격을 서로 상쇄, 트레이드 오프 할 것이라고 풀이를 하곤 합니다. 그 배경은 2016년 당시에도 트럼프가 관세 인상과 동시에 기업 친화적 정책을 시행을 해서 미국의 중소기업의 신뢰가 4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감세나 재정부양 정책 등이 나오면서 미국 경제가 다 좋아졌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석은 그때와 지금이 다르다는 점을 상당히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완충할 여력이 있었고 감세와 규제 완화가 기업가 정신을 자극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경제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현재 미국 재정 적자는 2016년보다 훨씬 높고 헬기로 뿌려버린 돈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2016년 당시는 미국이 막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는 그런 순간이었고 디플레이션에 가까운 수준에서 추가 감세로 기업가들의 신뢰를 높이고 규제는 내릴 그런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높아져 버린 적자 비율 때문에 관세를 인상을 해서 인플레이션이 더 상승을 하고 또 연준이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를 할 여력도 줄어들겠죠. 그러면 미국 정부는 이자 부담은 더 커지게 됩니다. 진짜 감세를 하려면 아마도 지금까지 바이든 정부가 해온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관련된 그런 보조금 등을 포함한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그러면 재생에너지나 또는 청정기술, 첨단기술 이런 것들을 들여오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가지고 장려를 했던 투자 부문, 특히 외국계에 대해서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정 산업군에 대한 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니까 아마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투자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갔던 특히 대기업들이죠. 그들의 불확실성은 더 증가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16년 당시와 상황이 다 달라서 트럼프가 당선되고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다 장악하는 소위 레드 스윕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대규모 감세 등 재정 부양책은 시행이 쉽지 않을 수 있고 설사 추진한다고 해도 당시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영향은 사실 굉장히 클 것입니다. 해외의 가장 큰 타겟이 바로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과 19년 당시에 중국에 거의 18% 그 이상의 관세를 때렸고 중국 기업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관세 충격을 스스로가 흡수하기도 했었지만 사실 진짜 문제는 글로벌 기업들이 FDI, 즉 외국인 직접 투자를 하는 외국 기업들의 신뢰도와 그들의 자본 지출이 감소하는 그리고 기업의 심리의 악화 또는 약화 이런 간접적인 부정효과의 확산이 컸습니다. 중국은 재정을 확대하고 통화를 완화하고 부동산을 푸는 그런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GDP는 1%포인트가 빠지면서 당시에 6.9%의 GDP가 5.9%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중국은 디플레이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상무위에서는 미국의 대선 결과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정해서 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최소한 향후 몇 년간 지방 채무 해결 계획이라도 일괄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채무 해결은 지방정부가 채무 상황과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경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으니까 또는 향후 2, 3년 동안 중국에는 인프라 투자, 소비 촉진, 부동산 재고, 구매 등과 관련된 유효 수요 자극책은 반드시 필요하며 주된 방향은 두 가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자본시장의 신뢰도와 자금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들에 대비해서 대규모 지방 채무, 지방 부채 해결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신뢰도에 미치는 그런 영향을 완화를 해야 합니다. 중국 내 투자자들은 채무 해결을 하나의 자극책으로 보고 있으며 경제에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외국 투자자들은 사실 단순히 회계상의 조정일 뿐이지 그게 무슨 재정부양책이냐 이렇게 보는 시각차는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으니까 올 12월에 경제공작회의에서 관세와 관련된 대응책, 즉 내년도에 재정을 얼마를 쓸지, 소비자 교체에 얼마를 쓸지, 인프라 투자와 생산 능력 확장에는 어떻게 쓸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겁니다. 만약에 향후 1, 2년 동안에 재정 적자를 확대해서 더 많은 소비 인프라, 상품 매입 촉진 방안 등을 발표한다면 이것은 현재의 시장이 예측하는 것 이상의 정책을 내는 자극책이 될 것입니다. 중국의 세부적 장기 대응은 크게 5가지 측면에 시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환율 절하입니다. 다만 2018년보다 관세는 더 높아지더라도 무역의 미국 의존도는 더 낮아져 있습니다. 또 환율 절하가 너무 과다하면 자본 유출이 엄청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절하를 통한 관세의 방어는 그 폭이 제한적이 될 것입니다. 2018년에는 이게 3대2 정도가 됐습니다. 즉 18%의 관세를 때렸을 때 인민폐는 12% 정도 절하되었습니다. 하지만 3대2 이 비율은 지금은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60% 올렸을 때 3대2면 이쪽은 40% 관세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절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두 번째는 보복 관세 때리기입니다. 중국도 만만치 않게 보복 관세를 때림으로 또는 다른 방식으로 보복할 수 있는 방안을 부과함으로써 상쇄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출의 다각화입니다. 2017년에 중국의 신흥시장의 수출 비중은 33%였는데 지금은 43%로 이미 많이 늘었습니다. 네 번째는 추하이입니다. 해외 이전, 즉
산업체인들의 해외 증설입니다. 2017년과 18년 이후에도 중국은 신흥시장의 FDI를 많이 늘렸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금 우리가 오매불망 고대하고 있는 국내 경기 부양책입니다. 재정과 통화정책을 통한 그런 부양책인데 이것은 이번 8일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 되어 나갈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급진적인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중국의 재정정책도 급하게 더 초기에 당겨서 쓸 것입니다. 금액과 시기를 좀 벌려서 나눠 쓰면서 히든 카드를 가지고 형세를 판단하면서 내는 그런 시기로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여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